예,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남북 실무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 양측 선발대 활동이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내일 스위스 로잔의 IOC 회의에서는 단일팀 구성 등 북한 선수단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올림픽이 북한의 체제 선전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고용환 전 북한 외교관,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두 분 모시고 올림픽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오늘 들어온 소식부터 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현성월, 이제는 뭐 3전 관현악단장이라고 불러야 모란봉 악단장 대신에 7명의 대표단, 그러니까 사전 점검단이죠. 아마 이 관현악단 공연 문제 때문에 내일 사전 점검차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온다. 그러는 거는 이제 지난번에 회담하고 차이가 있는 거잖아. 실제 이제 정말 서울로 오는 건데 남북 간 교류가 본격화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뭐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에 정말 숨가쁘게 1월 17일까지 다가왔고 뭐 이틀 쉬고 이제 내일부터 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뭐 올림픽 끝날 때까지는 아마 남과 북의 접촉 교류 뭐 한반도가 들썩들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현성월 단장이 이제 제일 먼저 내려오는데 뭐 북한 직책이라고 하는 게 그때그때 맞춰서 내놓는 맞춤형 직책이라 모란봉 악단 단장이 또 3전 관현악단 단장으로 되는 거고 아마 직접 와서 보는 거는 아마 이번에 예술단 단장으로 현성월이 예술단 단장으로 본 게임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호칭은 일단 북측에서 통지할 때 오늘 현성월을 3전 관현악단장으로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정부도 이제 북측 제의를 검토한 후에 곧바로 회신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일단은 뭐 예술단이 와서 어떤 공연을 할지도 이제 문제고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뭐 무대 시설도 점검을 할 것 같고 예술단이 굉장히 예술단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이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네, 현재 김정은이가 왜 그러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느냐 하는 우리가 기본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큰 게 이제 만약에 북한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면 모든 게 북한에 알려지게 됩니다. 국경이 1,400km나 되고 하기 때문에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하는 자체가 북한 체제를 흔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공동개최를 하는 게 맞죠. 우리 공동개최를 이제 하게 되면 일단 자기네 대내 체제를 유지하는 데 가장 유리합니다. 물론 뭐 대남 대북도 있지만 사람들이 자꾸 그걸 강조하는데 가장 큰 게 자기 북한 주민들을 이 단속하고 결속하는 거기에 가장 큰 게 있는데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에 와서 선전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 세계 모든 걸 다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간간히 우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북한 모란봉 악단의 공연도 봤고 이 북한의 무슨 3전 악단 공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새로 해봤자 별로 와서 좀 노래를 좀 다른 뭐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해봤자 놀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면역력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들이 어떤 걸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놀라지 않고 오히려 만약에 여기 와서 자기네 체제를 선전하려고 노골적인 뭐 김정은 참가를 부르고 뭐 핵미사일 뭐 장면을 막 뒤에다 이렇게 만약에 배경을 한다 그러면 더 좋습니다. 아마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반발이 해가지고 아마도 그 북한 체제에 대해서 엄청난 그 반감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도 감히 그렇게 못할 겁니다. 못하고 원래 약속대로 민요라든가 세계 명곡이라든가 남북한이 뭐 해방전부터 불러왔던 가곡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와가지고 만약에 김정은 참가 불렀다가는 아마 혼쭐날 겁니다.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그렇게 노골적으로 체제 선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이제 고위급 회담 대표단 누가 올지 구성이 어떻게 될지 언제 올지 또 어떻게 올지 이런 부분이랄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남북 관련해서 협의가 좀 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제 과연 북한이 이 올림픽을 과연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일각에서는 이벤트성으로 전략해서 북한 체제 선전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목소리가 많습니다만 어떻게 그 부분을 보세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한 가지 좀 첨언을 한다면 이제 제재 국면에서 북한의 좀 어려움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뚫고 나가고 체제를 공고하는 것이 김정은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고 북한이 받아 물었고 그런데
뜻밖에도 정말 예술단 협의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예술단 협의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육실무회담을 했는데 이것만 봐도 북한의 시선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에 명백히 나타난다고 보고요. 예. 지금까지 확정된 인원만 600명이 넘습니다. 맞습니다. 조총련 응원단, 북한 응원단, 예술단 이렇게 하면 선수단 빼놓고도 벌써 610명이거든요. 예. 여기 이제 어느 뭐 대표단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뭐 기자단 다 합치면 700명이 훨씬 넘는 메모드 대표단이 올 건데 이것만 가지고도 아마 세계 여론을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는 성공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아마 북한이 뭐 어떤 뭐 그렇게 노골적인 정치 선전은 하지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람들이 들어봐서 뭐 조국의 진달래 같은 그런 제목 같은 거 이제 그거 뭐 진달래 여기도 피는 건데 북한에도 피겠지 이런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간간히 놓지 않으면 아마 북한 체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환호하는 모습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북한에 가서 또 해주면 2월의 명절, 2월에 김정일 명절이 생일날 있지 않습니까? 2월 16일에 2월의 명절에 한국 응원 선수단 예술단이 가서 공연을 했는데 한국 주민들이 폭풍 같은 갈채를 받아냈다. 이게 또 북한 대내 선전에 쓰이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이유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노리는 것은 분명히 선전장으로 노리는 건데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이제 좀 성숙이 돼서 그렇게 쉽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북핵 평화론이라 할까요? 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저희 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걸 이용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지금까지 평화 부득이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 그렇게 의도로 악용을 할 수 있지 않냐, 선전용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뭐 지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북핵 평화론 참 북한이 만들어낸 그 논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이 전쟁을 도발하지 못해서 한반도가 현재 평화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도 자기들이 핵으로 지켜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북핵 평화론입니다. 그런데 좀 반대로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자꾸 ICBM을 개발을 해서 그 핵무기를 실어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공갈 협박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1월 1일 날 그 신년사에서는 자기 책상 위에 핵 단추가 있다. 라고 하면서 미국을 공갈 협박했어요. 그래서 핵무기를 가지고 김정은이가 자기 체제를 지키려고 했는데 이 반대로 핵무기를 가진 것 자체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북한 체제를 완전히 그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소재가 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빨리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마도 그 미국의 공격을 그 피하기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서 그 공격할 가능성을 자꾸 이렇게 시사를 하지만 이게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뭐 공격을 안 하고 일단은 뭐 밴쿠버에서 나왔듯이 일단은 뭐 해상 차단이나 해상 공사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효과가 별로 없을 때는 결국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으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핵 때문에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북한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올림픽 기간에 정말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 되겠죠. 예전처럼 뭐 인공기 뭐 이렇게 불질러가지고 뭐 복잡해지는 그런 사건 뭐 한참 있었는데 일단 국민들은요. 일단 그래 이제 북한이 오는 것까지 인정하겠다. 그럼 잘 치렀으면 좋겠다. 자 그런 다음에 과연 한반도에 평화가 오겠느냐. 북한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불안하다 여전히. 한미연합군사훈련 아예 중단까지도 요구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 정부는 뭘 얻어야 되느냐 이 시점에. 좀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남과 북이 회담을 하면서 사실 좀 제일 아쉬운 거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거. 이 구정 때. 그게 제일 아쉽고 남과 북이 지금 아주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군사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일단 올림픽 뒤로 미루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3월 달 패럴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한반도 정세는 일시적으로는 관리가 되고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11월 달, 12월 달 지난해 많이 주장을 했던 것이 우주 공간이 평화적 이용, 우주 발사, 미사일 발사, 인공위성 발사의 평화적 권리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을 했는데 이제 3월 패럴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 미국 등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리고 북한은 또 군사당국자 회담 같은 거 나와서 회담을 하자 그러면 뭐 대북 확성기 문제나 뭐 DMZ에서의 적대행위 정도 문제만 이야기하자 그럴 거지 비핵화 문제는 비자를 비읍자도 꺼내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평창 올림픽을 하기 전보다 예. 정세가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될 거지만 예. 워낙 북한의 입장이 강고하고 예. 뭐 중국 말도 미국 말도 안 듣는데 한국말은 정말 듣겠느냐 그게 참 의문스럽고 그래서 3월 이후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접점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예. 요거를 디딤돌 삼아서 비핵화로 가겠다는 건데 예. 그렇게 되고 될지는 아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제 대표단 제일술단 농원단 체제비 문제는 아직 뭐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16억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글쎄 이 돈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야 뭐 남북협력기금이랄지 다른 IOC 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마식령 공동훈련, 합동훈련이랄지 그다음에 금강산 문화공연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뭐 돈을 낼 일은 없을까 만무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지금 제재 국면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 혹시나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제재 상황인데 한반도에 저렇게 소통을 하고 있다, 교류되고 있다. 이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해석을 할지 그것도 궁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 사람이 마식령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예. 이게 오이사 조치에 위반됩니다. 오이사 조치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인적 개성공단과 예.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하고 북한을 방문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마식령에 보내는 것 자체가 벌써 오이사 조치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 오이사 조치에 위반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북한이 만약에 마식령 스키장을 우리 대표단에 가서 쓰게 되면 북한의 현재 그 습성을 봐서는 반드시 돈벌이 하려고 할 겁니다.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돈을 주는 자체가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일단은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식당이든 어떤 그 영업시설에 가서 예. 그걸 활용해서 돈을 주고 나가는 것 유엔 제재 위반이거든요. 예. 마식령 스키장은 어떻게 보면 영업시설입니다. 그 뭐 원화를 줄 수 없고 달러 당연히 임대를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금강산 이제 공동문화행사도 예. 공동문화행사도 거기에 물자를 반출하고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10년 동안이나 현재 그 가동이 중지돼 가지고 예. 시설을 조금이라도 개보수 안 하고는 안 될 겁니다. 물자 반출 개보수 자체도 그것도 벌써 유엔 제재 위반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전기도 현재 10년대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은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그 발전선을 갖다 놓고 전기를 그 생산해서 공급을 했는데 예. 지금은 깜깜할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문제. 물론 조그마한 행사장이니까 조그마한 발전기를 가져가면 되겠지만 이런 모든 문제에 걸렸기 때문에 모든 게 전부 다 유엔 제재 위반인데 예. 저는 처음에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난 내 귀를 의심했어요. 예. 이건 난 북한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정부가 근데 제안했다. 이걸 제안한 게 꽤 오래전의 일이라잖아요. 그건 뭐 지금. 벌써. 예.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예. 그건 현실화 안 됐으니까. 예. 이번에 현실화돼서 그렇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해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해법이 딱 하나 있어. 어떻게 그 유엔제재 넘어가는 해법이 하나 있는데 북한에 많은 대표단이 오니까 그 돈을 우리가 내니까 우리가 저 1박 2일로 마식령 가봤자 몇 명 가겠냐. 그 돈 몇 프랑은 니들 내라. 그다음에 금강산 공동문화행사 이것도 말이죠. 예, 예. 그 당일날 갔다가 한 2시간 행사하고 내려오면 되거든요. 북측에서 내는 걸로. 그러니 그것도 안 되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정부가 설득하면은 유엔 제재 그 위반을 우리가 조금은 넘어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에서는 제재 위반 논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협력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식령 스키장, 마식령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데를 왜 제안을 했는지 잘 그 의도가 뭐 우리는 어쨌든 좀 남과 북이 좀 잘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했겠지만 예. 그리고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수단이 들어가서 별로 좋지도 않은 마식령 스키장 시설을 이용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올림픽은 우리 남강원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강원도에서. 그런데다가 이제 거기 가서 돈을 틀림없이 내라 그럴 겁니다. 밥 먹는 것도 돈을 내라 그러는데 이게 몇천 달러, 몇만 달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그런데 큰 뚝도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도 운하를 한 소년이 주먹으로 밤새껏 나갔다는 말도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북한이 노리면서 이런 것들을 제재를 좀 흔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 우리 정부가 잘 맞서야 되겠죠. 예. 그 오늘 20일 이제 뭐 시간으로 내일이죠. 현지 시간 20일이니까요. 근데 스위스 로잔에서 이제 4자 회담이 있죠.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IOC가 이제 한반도기 공동 입장, 그러니까 남북이 결정한 부분에서 뭐 규모랄지 그렇죠. 단일팀 구성이랄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그
출전국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된다면서요. 물론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도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스위스에서도 엔트리 증원 자체는 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요. 국내에서도 좀 여론이 반반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축구 대표 경기를 한국과 일본이 합니다. 우리 엔트리 22명, 일본 엔트리 22명이 축구 선수로 대표 참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제 올림픽위원회나 국제 축구 연맹에서 한국만 33명으로 해. 이건 페어플레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우리 조에 있는 스위스는 이미 반대를 했어요. 맞습니다. 일본도 IOC 결정을 보겠다 그랬어요. 만약 IOC도 이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기가. 이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선수단에 북한 선수 6명 내지 10명을 참여시키는 거. 우리 젊은 층들이 지금 분노하는 거는 왜 이 과정에서 정부가 당사자들하고 이야기를 왜 안 해봤느냐. 당사자들은 뭐냐 도대체. 8년, 12년 동안 훈련하고 13살부터 28살 될 때까지 그것만 바라보고 한 번 했는데 이거를 못 참가하게 한다는 건 말이 되느냐. 이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가는 우리 대표단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정서도 고려를 해야 되고 남북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국제 스포츠계의 룰도 고려를 해야 되니 아마 신의 한 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는 이거 여쭤볼게요. 고위급 대표단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북한이 조금 추후에 논의를 하자 이렇게 지난번에 회담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미루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 만약에 온다면 저희들이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 어느 인물, 그러니까 대표단을 이끌 수장이 누가 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일단은 그 마지막까지 한반도 정세를 전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현재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남북 간의 협조가 잘 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현재 평창 올림픽 관련한 협의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서 고위급 대표단이 오는 거에 그 확정이 딱 되면 자기들 대표단을 그때 가서 우리한테 통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정세를 관망하고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실세가 오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현재 이번 평창 올림픽이 거의 마지막 기회라 봐야 됩니다.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물론 강경화 장관도 얘기했듯이 이번에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을 수단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북한과 미국 간의 핵 문제에 관련해서 이렇게 뭔가 돌파구로 마르지 않으면 앞으로 4월 달 이후는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게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북미 회담을 이렇게 중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북한에서 굉장히 그 높은 사람이 와야 됩니다. 최영애 정도는 와줘야 최영애가 현재 거의 2인자거든요. 최영애 정도 와줘야 미국의 펜스 부통령하고 이렇게 같은 2인자끼리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고위급이 안 하고 최휘 국가 지도위원장 정도가 와가지고는 아마도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펜스 부통령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원장님이 예전에 외교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대회에 각국 정상들이 특히 4강 주변국의 정상들이 와주면 더 좋겠죠. 분위기가 더 살 테니까. 그런데 이제 아베나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오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정 상무위원이 온다는데 좀 급이 낮다. 근데 청와대는 아니다. 역대 21세기 이후로 상무위원이 온 건 처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건? 그러니까 도핑 문제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오기가 힘들고 아베 총리는 안 올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중국은 당 국가 서열이 아니라 당 서열 7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온다고 그러고 미국은 펜스 부통령이 됐고 그리고 사실 외교부에서 이야기했던 건 20여 개국 정상들이 온다 그랬는데 그렇게 올지는 왜냐하면 지금 유엔 제재 국면이고 이 한반도가 이제까지 전쟁을 이야기하던 나라인데 거기에 이제 20명이 국가 수반이 과연 올까 그것도 문제고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은 김영남 국가상임위원회 위원장 같은 상징적인 인물이 오면 큰 의미가 아무것도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여정이 측근이거나 김정일이 측근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2인자 정도는 와야 펜스 대통령하고도 회담이 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어떤 면담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정말 거의 평화적인 해결의 마지막 단계인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이것까지 얻어내지 못하면 아마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외교 당국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김정봉 전 국정원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